정말로 하루에 1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함께 성공합시다. 저기요, 돈 입금했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사기 같아요. 돈을 잘못 보냈어요. 이미 송금 완료된 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고수익 재택 알바로 10만 원 벌려다가 은퇴자금 5천만 원을 날려버린 60살 주부의 눈물 고백 사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남편 박영수 씨는 이미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둘만의 생활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엌에는 식어버린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느릿하게 의자를 끌어앉으며 식탁 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한 켠엔 은퇴 후에도 돈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가 자주 보였지만 그녀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었고 매달 받는 이자로 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식사, 집안 청소, TV 드라마, 저녁 준비, 그리고 다시 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던 사람.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미자 씨는 자주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단조로운 일상, 서로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조차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자 씨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중 유튜브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주부 재택 알바 모집. 영상 속 젊은 남자가 활기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클릭만 해도 수익 발생.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돈이 되나? 하는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화면 아래 댓글에는 진짜 입금됐어요. 주부인데 하루 8만 원 벌었어요. 같은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 아래에는 링크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여하기 텔레그램 채팅방 이동.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닫았을 화면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도 뭐 좀 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집에만 있잖아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찔렀습니다. 그래,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링크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팀장 박입니다. 라는 문구가 먼저 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님들을 위한 간단 알바 안내드립니다. 하루 12시간만 투자해도 안정적 수익 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자 씨는 심장이 살짝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TV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미자 씨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채팅방 창에 머물렀습니다. 팀장 박은 업무 내용을 세세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클릭과 복사로 시작합니다. 미션 완료 시 보상금 자동 지급. 그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설명이 구체적이라 점점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부엌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녀는 첫 미션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상품 링크 클릭 후 인증 캡처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시대로 수행하자 30분 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완료 5,000원.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통장에 5,000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제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팀장 박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큰 미션 가능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미션인가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습니다. 등급을 올리면 하루 1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오랜만에 생긴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 말았습니다. 그는 늘 현실적이었고 그런 건 다 사기야라고 잘라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스스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10만 원, 그 정도라면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주방 창문 밖으로 붉은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식탁 위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늘의 미션 10만 원 투자형 등급 신청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화면을 응시한 채 손끝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간 뒤에도 그녀의 방 안은 환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입금하기 버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전날 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 맴돈 건 오직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그게 진짜 가능할까? 아침이 밝자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듯 부엌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텔레그램 창에는 이미 팀장 박의 새로운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상위 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투자 10만 원 시 수익 12만 원 보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미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섞인 감정이었지만
지난번 5천 원이 실제로 입금된 기억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송금 버튼을 눌렀고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는 약속대로 12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그녀의 시선은 늘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팀장 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새로운 미션을 공지했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것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미자 씨는 점점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료하던 일상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오늘도 수익을 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입금 알림은 마치 보상처럼 달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작은 사업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깜짝 놀라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박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간간히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돕는 그였지만 요즘 들어 미묘하게 무표정해진 아내가 신경 쓰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미자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금세 끊겼고 부부 사이에 TV 뉴스 소리만 남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졸고 있을 때 미자 씨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등급 승급 가능 50만 원 투자 시 수익 60만 원 보장이라는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컸지만 채팅방 사람들의 메시지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어제 성공했어요. 진짜로 10만 원 벌었어요. 등급 올리니까 속도가 달라요. 그녀는 그 글들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화면에 올라오는 이모티콘, 감사 인사, 축하 메시지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소속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완료 60만 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커피잔이 새로워 보였고 창밖의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였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창피하잖아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번엔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다음 미션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 씨의 송금 금액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고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팀장 박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정말 좋은 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박은 짧게 답했습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이 일을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미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식사 중에도 메시지 알림을 기다렸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늘 새로운 공지와 성공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팀장 박은 마치 직장 상사처럼 업무를 지시했고 미자 씨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오늘은 특별 이벤트입니다. 300만 원 투자 시 450만 원 보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전에도 약속대로 입금이 되었기에 이번에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자신이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료했던 인생이 이제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내는 일하는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영수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꼼꼼하던 아내가 가끔 통장을 숨기듯 정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 놓인 통장을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디에 쓴 걸까? 그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날 밤 미자 씨가 잠든 뒤 조용히 거실에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수십 건의 송금 내역이 낯선 계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미자 씨는 방 안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팀장 박은 이번엔 새로운 VIP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참여하면 수익 3배 보장, 상위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채팅방의 다른 사람들의 글이 망설임을 덮었습니다. 저도 했어요. 진짜 어제 바로 입금됐어요. 이번엔 놓치면 손해예요. 메시지 사이에는 웃는 이모티콘과 인증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금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서버 점검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띄웠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관리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출금이 안 돼요. 곧이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점검 중이라 오늘 밤까지 복구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에 다시 안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점검이 있었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통장에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정리 좀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숟가락 소리만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팀장 박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자님, VIP 등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그 말은 이상하게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남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퇴직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정말 불리지 못하면 안 돼. 그녀는 송금 금액을 입력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5천만 원. 그녀가 평생 모은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관리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채팅방을 열었지만 대화 목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정미자 씨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서버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 목록을 눌렀을 때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다시 눌러봤지만 채팅방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말이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낯선 계좌번호가 수십 줄 이어져 있었습니다. 송금 금액은 5천만 원, 세어볼수록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이체가 외국 결제 대행사를 거쳐 처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 같아요. 돈을 잘못 보냈어요. 그러나 상담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송금 완료된 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신을 추스르려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 박영수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탁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자 송금 내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당신 이름으로 송금됐잖아요. 그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자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냉장고의 진동음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털썩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 접수 창구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고수익 재택알바 사기 피해 신고. 그 문구를 쓰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근 이런 신고 많습니다. 서버가 해외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조명이 스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보던 그녀의 입가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멈추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손에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정미자 씨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남편의 그림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망설이다가 경찰서에서 받은 신고 접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기 사건 접수 완료. 담당 수사관 배정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고 남은 건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가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피곤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 누구든 속을 수 있어요. 당신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해외 IP 추적 중입니다. 아직은 단서가 부족하지만 일부 계좌는 확인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잡아주세요. 남편은 옆에서 수사관에게 피해 금액과 송금 시점을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수사관은 공조 요청이 들어갔으니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닌 결심으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집에 화분 하나 놓을까요? 그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괜찮겠네요. 그는 작은 화분을 두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잎이 덜 핀 초록색 식물이었습니다. 이거 물 잘 줘야 오래 산대요. 그녀는 화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그 식물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집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서 그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불을 끄며 말했다.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부딪히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호흡이 점점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불면 끝에 찾아온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의 온기가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미자 씨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밥을 차리고 텃밭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메시지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임을 알았습니다. 정미자 씨 맞으시죠?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됐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밥알이 튀었지만 정신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수사관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피해자분 계좌 중 한 곳에서 인출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한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건 맞지만 국내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미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은 여러 서류를 꺼내며 추가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기억나는 대로 대화 내역과 송금 날짜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야 한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이 완료되면 피해금 일부라도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문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한결 맑았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와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커피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힐 거예요.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멀리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경찰이 보낸 사건 진행 문자 알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기 조직 국내 공범 추적 중. 진술 협조 요청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죠.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다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봄비는 천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며 잃었던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미자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남편 박영수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올까요? 그녀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마다 익숙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생선 비린내와 갓 구운 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이 2개를 고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었죠.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수익 재택알바, 주부 모집 하루 20만 원 가능.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붉은 글씨가 마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그 전단지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작은 탁자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메일 좀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고수익 재택알바, 사기 조직, 국내 공범 검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당신 사건과 같은 유형 아닌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경찰이 해외 서버와 연계된 조직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미자 씨,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공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웃었습니다. 잡혔네요. 그녀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가지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밥을 덜어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조금씩 다시 살아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흘렀고 마당의 화분은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화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살아야죠.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빛 아래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자 씨는 거실 커튼을 걷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준비한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결과 들으러 가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향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 담담함이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숨기기보다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의 면담은 짧았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국내 공범이 체포되었고 해외 연루자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회수금은 불가능하지만 범인 중 일부는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이 용기 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잃은 것은 많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삼각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만 원 벌기 광고를 믿고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경찰이 지금도 그 사람들을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외로울 때, 누구든 불안할 때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광고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구, 이런 메시지, 이런 말들 꼭 기억하세요. 화면에는 하루 10만 원, 무조건 수익이라는 붉은 문장이 크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꼭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광고를 본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경고 한마디가 한 사람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거실 전경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화분의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고수익 재택알바, 클릭 한 번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서로 지켜주세요. 영상은 그렇게 조용한 경고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라는 말에 잠깐의 호기심이 인생을 흔들어 버렸죠. 돈보다 무서운 건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이 나를 속이고 가족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그 어떤 유혹도 믿지 마세요. 한 번의 클릭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이런 광고를 보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사연방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